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했던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면서 사라져서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다행히 서울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을 발견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서울 관악구 보라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그동안 이름만 알려졌었는데 얼굴을 공개하고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선 김태우 수사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죠.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출석을 했는데 과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비위 혐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러니까 간략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역시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던 중에 공직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휴대폰 감찰을 하고 혐의 내용이 나오지 아니하면 개인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감찰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자신들의 측근에 대한 비리 첩보를 보고하면 모두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행태를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였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심히 근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하여 왔고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언론에 폭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저의 이러한 언론 공표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고발을 하였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은 제가 아니라 청와대 측이 하였습니다.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비서관은 제가 올린 감찰 첩보에 대하여 첩보의 혐의자가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을 알고 직접 전화해서 감찰 정보를 누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이지 어떻게 제가 공무상 누설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설을 하는 것이 범죄이지 저는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동부지검에서 청와대의 이런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 폭로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 과정에서 이제 얘기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나서 폭로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중에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소환지검에서 소환 통보 받으신 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본인 비위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사실상 처음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SBS 윤춘호 논설실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저희가 길게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이 16년 동안 위에서 지시하면 그것을 열심히 일을 했다. 이번에도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청와대 생활하면서 지시를 받아서 열심히 일해왔다고 하는 점. 그러니까 지시가 있어서 일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폭로하게 된 계기가 첫 번째는 청와대의 부당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 행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측근, 청와대 이른바 청와대 핵심들의 어떤 측근에 대해서 비리 보고를 하면 그것을 제대로 조사 않고 뭉개더라. 그래서 일종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 이걸 보고 분노를 느껴서
자신이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는 그런 것이 오늘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의 핵심 같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이름은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얼굴, 목소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고 왔겠습니다만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김 교수님 한번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국 수석을 비롯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다 보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궁지에모이린 미꾸라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비위 행위에 처한 공무원이 자신에 대한 내용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폭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반격을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오늘 새로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러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에 있는 수사관이었고 김태우 수사관 위에는 이인걸 전 특감 반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첩보 보고를 올리게 되는데 그 올라갔던 내용 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고등학교 동문에 관한 내용들이 있더니 이 내용을 실제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동문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유출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면서 조국 수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내 휴대전화도 내놓겠다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휴대전화 당장 가져가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해갖고 이게 사실인지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까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 윗선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청와대 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시비비를 검찰이 가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명민 교수는 오늘 김태우 수사관이 하나의 새로운 내용을 또 한 번 얘기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측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말씀해 주셨고요. 박 교수님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오늘 새롭게 나온 박형철 비서관의 그런 그 유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부적으로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는 것, 자신이 불법 살찰 그것도 없으면은 사생활까지 탈탈 털어서 조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어떻게 들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가지요? 일단은 이 김태우 수사관이 가장 그 보고라고 본인은 보고라고 얘기했던 게 소위 특감반장과 공유하고 있던 텔레그램 방입니다. 예. 이 텔레그램의 성격이 뭐였느냐, 이게 보고의 성격이었는지 정보 공유의 성격이었는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지시, 아까 본인이 계속 강조를 했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특감반원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한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제신문이라든지 정황상의 수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청와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러니까 청와대 네트워크의 공식적인 보고, 즉 자신이 불법적인 지시를 받았고 그 불법적인 지시를 다 수행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게 공식적인 보고가 있었다라면은 그 네트워크는 지워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지원이라고 들어봤던 것처럼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 그대로 진실공방으로 들어갔다. 좀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춘호 시장님. 일단 김태우 수사관 관련해서는 고발 사건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 이것은 수원지검에 가 지금 있죠. 수원지검에 가 있죠. 그리고 오늘 김태우 수사관은 서울 동부지검에 갔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고발한 그 사건과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나간 거죠. 맞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이제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박형철 비서관, 그다음에 이인걸 특감반장 이 4명을 이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고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지금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아까 이제 화면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수원지검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기자들이, 예. 청와대에서 김태우 씨를 이제 고발한 겁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곧 수원지검에 출석을 해서 이때 이제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가겠죠. 피고발인 자격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참고인으로 나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태우 수사관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의 사실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겠죠. 당연히 이제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사의 핵심은 청와대 윗선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른바 사찰했다고 하는 내용을 윗선에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가리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일 것 같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출석을 하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도 있었지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 첩보를 받고 해당 검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건설업자를 아느냐.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던 검찰 간부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과연 감찰 대상이냐,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한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지난해 마지막 날 열렸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여러분과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관 저 감찰하실 건가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찰 대상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최근 보도입니다. 이거 청와대에 있는 직원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이런 식으로 했으면 감찰을 해야 되고 저 조사를 하고 잘못 검찰 고발까지 제가 보기에는 해줘야 돼요. 이거 제가 제 책임하에서 하겠습니다. 예, 반부패 비서관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지인 그 잘못을 확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네. 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감찰을 하겠다는 건지 아직 감찰 대상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조사는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네,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씨를 직무상 누설 혐의로 지금 이제 고발을 했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만약에 그런 직무상 얻은 수사 자료를 갖다가 누설을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것도 같은 선상에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갖다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고요. 예. 지난번 운영위, 그러니까 31일 날이었죠.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이 국민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약속을 갖다가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혹이 남지 않도록 밝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시일이 흐를수록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위원회에 사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됐지만 사실 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날 조국 수석에 따져 물었지만 내용이 나온 게 없다라고 일단락 짓지 않습니까? 만약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나와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히 소명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날 청와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명쾌하게 그런 적이 없다고 선을 긋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김태우 수사관으로 몰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부분에서 휴대폰 감찰까지 해서 모든 내용들에 대한 기록을 갖고 갔다면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고 있는 건 300명이 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만들었고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특감반원에게도 지시를 했다. 화이트보드에 적어가면서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윗선에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휴대폰을 걷어서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조사를 해봤지만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 전혀 지시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겠으나 지금 현대로서는 그 김태우 수사관의 모든 문제로 꼬리 자르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은 또 대응을 할 것 같은데 아직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반응은 없죠. 근데 이제 박형철 비서관 부분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자신의 지인이기도 한 이른바 비위 첩보 대상자의 그런 거 보고가 올라와서 본인이 이걸 내가 직접 확인했다라고 하면 반부패 비서관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들긴 한데 이걸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비위 첩보를 사전에 누설한 행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른바 비위 행위를
공직자 비위 행위를 반부패 비서관으로서 확인하고 조사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국 수석이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청와대 차원에서의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뒤에 검찰로 뭐 고발을 한달지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고 이 주장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도 확인해 보겠다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확인해 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김태우 수사관 나오는 거 보니까는 변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김태우 비서관의 변호인이 석동현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석동현 변호인이 어제 이제 사임 의사를 밝혔어요. 그 이유가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협위원장 전직이긴 합니다였지만은요, 전직 당협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또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인 박영아 씨가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의원을 했었거든요. 18대 의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 그다음에 제보 내용에 대한 신빙성의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변호인을 사임한다라고 어제 밝혔죠.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에서 사임한다, 물러나겠다고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쪽하고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우 수사관 입장에서는 한국당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도 있는가 하면은 여론의 측면에서 바라보건대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이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폭로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건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의 진실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피해가기 위해서는 한국당과 어느 정도 선을 좀 자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김태우 수사관이 SBS를 비롯한 언론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제보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김태우 수사관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당이 직접 그 내용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정치권이 이 부분에서는 좀 한 발 물러서고 그리고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하게 되지만 자칫 잘못 해석하게 되면 민정이 껴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의 사정기관을 통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치 권력이 여기서 한 발 빠져나와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정치 권력이 좀 물러서서 지켜봐야 한다. 그 얘기인즉슨 뭐 바른미래당이나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조용히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런 야권에서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그대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특검 요구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한국당으로서는 지난번 운영위 31일 날 운영위가 뭐 사실상 KO패했다, 뭐 판전패했다 이런 그 성적표를 받아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 여론이 흘러갈 경우에 발목 잡기 또는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제 확대 해석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좀 계속 그 이슈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신재민의 폭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석동현 변호사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 정권의 민정수석과 현 정권의 민정수석의 대결로 좀 바라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권 때 민정수석 아닙니까? 이분이 김태우 수사관과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곽상도 의원이 지금 여기서 한국당에서 이거를 지휘했었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가 이 곽상도 의원의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새누리당에서 이제 법률 자문위원도 했었고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원도 했었고 새누리당 추천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2번 출마도 했었고 좀 그런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전 정권의 민정수석과 현 정권의 민정수석의 어떤 대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정치적인 그런 그 대결로 이것을 이끌었다. 아까
이걸 좀 정치권이 좀 손을 떼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진실규명이 먼저다. 31일 날 운영위에서 패배한 한국당이 패배한 결정적인 이유가 팩트 확인도 덜 됐고 진실규명을 위해서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비서관을 불러야 마땅한 자리에 조국 수석만 나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조국 수석만 불러놓고 호통치다가 끝나버렸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어떤 주장보다는 그런 민간인 사찰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진실 규명에 한국당도 또 민주당도 협조하고 청와대도 적극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생각은 이미 여러 차례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이 됐었죠. 김태우 수사관은 비리 혐의자다.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해서 이런 허위 주장을 언론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포괄적인 감찰 지시에 자신이 회의를 느꼈다. 그리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은 내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상급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청와대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과연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진실은 무엇인지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 관련한 내용은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